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로이는 팀원들에게 안드로이드를 활성화하고 그 손을 자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소피는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몰리의 뇌속 통증 영역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후 로이는 안드로이드의 다리에 총을 쏘아 그 부상이 지난번 테스트 때의 상처와 똑같이 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소피는 참지 못하고 몰리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해버렸습니다. 이를 본 로이는 분노로 미쳐버려 총을 꺼내 들고 소피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쉽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지켰습니다. 로이가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기 전 한 여성이 다가와 회장님이 찾으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소피는 그동안 고생해 준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영원히 폐기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자신에게 전송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소피는 자신의 폐에 느껴지는 통증을 억누르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어머니의 뇌 데이터를 또 하나 복제해 갔으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소피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가 샘의 연구실 앞을 지나갈 때 내부에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안의 광경을 목격한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멈춰 섰습니다. 샘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 제작된 신형 안드로이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드로이드의 얼굴은 다름 아닌 몰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담요를 가져와 안드로이드의 몸을 황급히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분노에 찬 손길로 샘을 선반 쪽으로 밀쳐버리며 그에게 극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자신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는 가사 노동용어 이외에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동반자형 안드로이드가 개발되는 중이며 몰리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녀의 안드로이드를 소유하기 위해 엄청난 거금을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몰리의 성향 조건은 누구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C 범주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피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회사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장난감을 선물로 건넸을 때 이미 이 진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잠시 후 소피는 다시금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영원히 자신의 손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안드로이드와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낙담한 노이가 이미 그곳에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결국 폐기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의 넋두리를 무시한 채 안드로이드의 체인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통증 센서를 차단한 뒤 몰리를 깨웠습니다. 몰리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소피는 그녀에게 자신들이 적들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구출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매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녀가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소피가 전원을 차단하려던 바로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이 다시금 기적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몰리는 자신의 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살아남았는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뇌의 이 영역이 두 번 모두 활성화된 이유가 딸의 안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몰리의 간절한 걱정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피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딸은 완전히 건강해졌으니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쉬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몰리는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단 하나의 후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쟁 도중 딸이 수술 전에 행운을 빌며 선물해 주었던 그 작은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 때문에 그녀는 모든 시뮬레이션의 똑같은 지점에서 매번 패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차량 내부에 매달린 그 인형과 마주할 때마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피는 밀려오는 슬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그녀는 오열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소피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이번 준비만큼은 혼자만의 힘으로 조용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운 후
소피는 몰리의 뇌 데이터에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지의 영역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몰리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며 만약 이번 마지막 기회마저 실패한다면 앞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경고했습니다. 이어진 최종 시뮬레이션에서 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 동일한 장소에 도달해 다시금 쓰러졌습니다. 그때 샘은 모니터에서 기이한 수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번 뇌의 반응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어차피 끝난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변화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이 안드로이드를 수거해 갔고 로이 역시 자신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던 중 그는 방금 전 데이터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보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실험실로 되돌아가 녹화된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재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몰리가 실제로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탄환에 맞은 척 연기를 했을 뿐이었고 평소와 똑같은 장소에서 정교하게 쓰러진 척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로이는 즉각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몰리는 자신을 운반하던 요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기지가 비상 상황 대응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소피는 실험실로 달려가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 데이터를 전부 영구 삭제했습니다. 탈출로를 찾던 몰리는 통로를 헤매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수십 대의 복제 안드로이드들이 가득 찬 의문의 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고 진실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로이가 보낸 정예 보안 로봇 군단이 들이닥치며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전설적인 전사답게 압도적인 기량으로 보안 로봇들을 가볍게 박살내버렸습니다. 한 로봇이 그녀를 거대한 정비 기계 사이에 밀어붙여 압박했을 때다. 그녀는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 적의 무기를 역이용해 파괴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로봇이 후방에서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기습해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치명타를 입히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타이밍에 소피가 나타나 로봇의 전원을 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소피는 몰리를 바라보며 이제 자신들이 이 사투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리는 그녀의 말에 깊은 신뢰를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자신의 꿈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익숙한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무장한 보안 로봇들의 새로운 부대가 다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안드로이드가 소피를 강제로 연행하도록 내버려둔 채 몰리를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쓰러진 신체를 확인했을 때 몰리의 외피 내부가 완전히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후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소피가 추적을 피하고자 어머니의 뇌 데이터를 일반 보안용 안드로이드의 기체로 미리 이식해 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삼엄한 보안망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몰리의 얼굴을 한 빈 껍데기 기체만을 그 자리에 미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소피는 몰리와 함께 열차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부 상황은 예상만큼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이가 이미 길목을 차단한 채 그들을 무섭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가 선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로이는 회장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소피를 배신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몰리를 향해 자신의 딸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몰리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눈앞의 소피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피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어머니의 기억 데이터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직접 지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어머니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새 삶을 시작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나 고통이 없는 삶이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프로젝트를 망친 것에 눈이 먼 로이가 소피의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본 몰리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돌진했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역으로 치명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치명상을 입고도 괴기스럽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열차 유리에 비친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찢겨나간 피부 사이로 그의 숨겨진 진짜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인간이 아닌 한낱 안드로이드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피가 그를 향해 회장님이 쓰다 버린 장난감일 뿐이라고 조롱하자 로이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 신체가 가진 무시무시한 괴력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는 몰리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고 두 기체 사이에 파괴적인 육탄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열차 객실 전체를 산산조각 내며 서로를 벽과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질 만큼 무시무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열차 전체가 선로 위에서 위태롭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공방 끝에 로이는 몰리를 창문 밖으로 밀쳐내 떨어뜨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외부 차체를 붙잡고 돌아와 다른 창문을 깨고 안으로 기습 진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옆 선로의 열차로부터
후부터 무장한 보안 로봇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적들은 두 열차의 연결 통로를 강제로 고정시킨 뒤 몰리를 말살하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몰리는 자타공인 최고의 전사답게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사격과 치명적인 공격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로이는 이 대혼란을 틈타 와이어 호크를 발사해 몰리의 움직임을 완벽히 결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본 소피는 부상당한 몸으로 로봇을 저지하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냉혈한 로봇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시금 위험에 노출되자 몰리의 잠재된 전투 본능이 극도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남은 로봇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로이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려 열차 밖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로이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후크를 차체에 고정하며 악착같이 열차 내부로 다시 기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또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열차는 교량 구간에 진입했고 대파된 차량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분리된 객차들이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소피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로봇의 와이어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준 사격으로 와이어를 날려고 몰리가 이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기지를 통해 그녀는 어머니를 안전한 앞쪽 객차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뒤쪽 객차는 결국 굉음과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로이 역시 그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멈춰선 열차는 한적한 산악지대에 안착했습니다. 몰리는 서둘러 딸의 어깨에 박힌 총상을 치료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들을 체포하려는 추격대의 사이렌 소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담담한 어조로 어차피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소피는 어머니가 추격대를 피해 이곳을 탈출하여 온전한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가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깊은 고뇌 끝에 몰리는 딸의 마지막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전 그녀는 소중한 딸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릴 적 늘 그래왔던 것처럼 딸의 부드러운 뺨을 애틋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피는 가슴속 깊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침내 소피는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의문과 상처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몰리는 광활한 산맥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고 다시금 이용하려 드는 인간들의 탐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